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댐은 어떤 시설인가요? 제가 떠올려본 댐은 전기를 만들고 공업, 농업,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다만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인데요. 이 환경적인 문제, 과연 무슨 문제일까요?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모시고 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댐이라는 단어가 뜻은 좀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인 이 댐, 과연 어떤 건가요? 네, 댐은 강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횡적 구조물을 통칭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다목적 댐뿐만 아니라 발전용 댐, 농업용, 그리고 저수지, 지천 구석구석까지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보호, 그리고 바다로부터 간석지를 보호하는 방조제도 댐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에서는 바다 사긴 비버가 만든 강의 구조물도 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네요.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높이 15m 이상의 댐을 협의의 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 대댐회 기준에 따르면 대댐에 해당됩니다. 대댐은 말 그대로 라지댐, 큰 댐이라는 의미인데요. 대한민국에는 높이 15m 이상의 댐이 1,200여 개나 이릅니다. 그 외에도 18,000개의 소규모 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라고 부르는 시설들입니다. 높이가 2m 내외의 작은 규모이지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일상생활에서 강변을 산책하다가도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댐 보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 7위이고요. 댐 밀도로는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우리 강이 이렇게 많은 댐들로 막혀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네. 댐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댐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직선형으로 곧게 뻗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댐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형태의 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듯이 흐름이 막혀서 정체된 물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네. 고인물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쌓여서 부패하고요. 물의 용존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물과 함께 흘러가야 할 모래가 댐에 갇히게 되면 상류에는 쌓인 모래를 주기적으로 걷어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하루에는 모래 없이 물만 흘러서 안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물고기들이 몸을 숨기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모래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댐에 갇혀서 수질이 악화되면 큰 이끼벌레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서식 생물상도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상류와 하류를 자유로이 넘나들어야 할 어류들이 생태 이동 통로가 단절되죠. 어도라는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어도로 이동할 수 있는 물고기가 실제 얼마나 될까요? 네,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하천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뉴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7만 5천 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건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최근에는 토사가 퇴적되거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기능을 상실한 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만든 댐이 취수 위치가 통합되거나 그리고 농경지가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죠. 이런 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00여 개의 댐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댐은 철거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환경 정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역시 18,000개의 댐 가운데 해마다 50에서 150여 개의 댐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18,000개 가운데 상당수가 농업용수를 위한 시설물인데요. 도시 인구가 집중화되고 도심부의 확대로 인해서 농경지의 도시화 그리고 논농사가 줄어드는 방식의 토지 이용 변화 때문에 대형 저수지의 축조라든지 그리고 양수장의 설치 등에 따라서 취수 시설물들이 통합되고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폐기된 댐이 해체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런 댐을 좀
철거를 하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2008년까지 그 4년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 효과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시범 사업의 전후까지를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2006년에 시범 사업으로 철거된 댐은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 상류에 있었던 공릉 2보입니다. 길이 약 80m, 높이 약 2m로 1970년대에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주변 농경지가 비닐하우스 단지로 변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공릉 2보를 철거하자 어류가 8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고 철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메기와 참개 그리고 얼굴 동사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농도가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철거 전에 BOD는 5ppm이었는데요. 철거 후에는 1.2ppm으로 낮아진 거죠. 물을 막고 있었던 댐 구조물을 걷어준 것만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최근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댐을 철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했을까요? 요즘 그동안 역할을 다 해온 댐의 철거를 댐 졸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전국에서 보와 댐 그리고 하구뚝 물막이 시설들을 허물기 위한 댐 졸업의 움직임이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쓸모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물을 허물어서 수질과 하천 생태계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소용댐이죠. 그 가운데 경기도 성남 탄천에 백현보가 있습니다. 이미 15개 중에 2개의 보를 허물었고요. 1개를 개방했고요. 그리고 3개의 보는 높이를 낮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가장 큰 백현보와 나머지 보의 개방과 철거를 두고서 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형댐 가운데도 강원도 평창 도암댐이 대표적인데요. 수력발전소를 위해서 1,250억 원을 들여서 1990년에 건설했지만 2001년부터 수질 문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내에서 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죠. 하구뚝 가운데는 부산 낙동강 하구뚝과 금강 하구뚝의 개방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한 올해는 새만금 물막이 사업이 완공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5, 6등급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 95%가 해수 유통에 찬성했던 만큼 지역 내 여론이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보궐선거가 열린 김해에서도 하천의 콘크리트보를 철거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18,000개의 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54.2%인 9,554개가 1945년 이전에 건설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행정에서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35개 댐 가운데 31%가 30년 이상 된 낡은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댐 정책의 해체는커녕 재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된 댐 그리고 존속 가치와 철거 및 개방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따져본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죠. 댐의 재평가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